할리우드는 아름다움이 숭배되면서도 희생되는 곳이었습니다. 화려함, 레드카펫, 반짝이는 카메라 뒤에는 많은 스타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명성에는 대가가 따르며 때로는 그 대가가 자신의 얼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영화계 아이콘과 팝스타들의 세계에서 완벽함을 향한 열망은 위험한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시술로 시작된 일이 종종 불안, 허영심, 고통의 소용돌이로 변하기도 합니다. 한때 자연스러운 매력으로 찬사를 받았던 많은 이들이 이런 추구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외모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킨 미용 시술을 감행한 우리 시대의 가장 유명한 얼굴 7명을 살펴봅니다. 명성과 절망, 용기와 자기 파괴, 즉 찬사와 비극 사이의 좁은 경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마이클 잭슨 논쟁의 여지가 없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음악적 천재일 뿐만 아니라 깊은 내면의 갈등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완벽함을 향한 여정은 1979년 무대 사고로 코를 다친 후 시작되었습니다. 의학적 교정으로 시작된 것은 빠르게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누나 라토야에게 자신을 수술하기 전에 일종의 테스트로 같은 시술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첫 시술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시술이 이어졌습니다. 수술을 거듭할수록 그는 한때 세상이 알던 젊은 남자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의 코는 더 좁아지고 볼은 더 뚜렷해지며 피부는 더 밝아졌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얼굴이라기보다는 가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이클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고 싶어 한다고 믿었지만 진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부검 결과 그는 피부 색소가 빠지는 백반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사실은 추측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상처 뒤에는 명성, 완벽주의, 자기 비판으로 인한 깊은 의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거울 앞에서 몇 시간씩 서서 존재하지 않는 이상을 찾아 헤맸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에게 아름다움은 프로젝트였습니다.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예술 작품이었죠. 그러나 그는 완벽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2009년 그가 사망했을 때 그는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친 음악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향한 욕망이 영혼을 삼킬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얼굴은 명성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시대의 은유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로 인해 자신을 잃어버릴지라도 말이죠. 2. 도나텔라, 베르사체. 도나텔라 베르사체, 패션, 권력, 용기를 한 이름 안에 담은 여성입니다. 그녀는 전설적인 지안이 베르사체의 여동생일 뿐만 아니라 그의 유산을 지키는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평범함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 아이콘이죠. 어린 시절부터 도나텔라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오빠는 그녀가 브랜드를 불멸하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머리카락을 플래티넘 블론드로 염색하라고 설득했고 그 모습은 그녀를 영원히 정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연출하는 이 첫 실험은 예술과 육체가 불가분의 관계가 될 때까지 외모를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도나텔라의 얼굴은 그녀가 디자인한 옷만큼이나 유명해졌습니다. 보톡스, 필러, 레이저 시술 등 거의 모든 방법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팽팽해지고 입술은 더 도톰해지며 볼은 더 각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시술을 거듭할 때마다 그녀는 글래머에 대한 자신만의 비전을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과장과 나르시시즘의 상징이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자신만의 규칙으로 아름다움을 정의하는 용감한 여성이었습니다. 도나텔라 자신은 자신의 시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결정의 한 형태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과대평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채소처럼 건강하지만 지루하다는 것이었죠. 그녀에게 미학은 권력의 표현이었고 판단으로 가득 찬 세상에 맞서 입는 갑옷이었습니다. 그러나 티 없이 깨끗한 외모 뒤에는 고통, 상실, 그리고 재탄생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1997년 오빠 지아니가 살해된 후 패션 제국 전체의 짐이 그녀의 어깨에 놓였습니다. 그녀는 내면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강하고 완벽하게 보여야 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보톡스, 모든 필러는 고통을 완화하고 갑자기 흔들린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60대가 넘은 도나텔라 베르사체는 여전히 패션계의 정상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플래티넘 블론드 머리카락, 인상적인 얼굴, 그리고 독특한 존재감은 이미 현대 문화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이 젊음 이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강인함, 생존, 그리고 정체성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도나텔라는 규칙을 깨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명 없이, 두려움 없이 다시 썼습니다. 3. 사이먼 코웰. 사이먼 코웰, 날카로운 판단력과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가진 남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엑스팩tor와 브리튼스 got 탤런트 같은 쇼에서 두려운 심사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경력을 파괴하거나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러나 그의 차가운 시선과 완벽하게 자리 잡은 미소 뒤에는 가장 강력한 사람조차도 무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말이죠. 최근 몇 년 동안 코웰은 나이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가차 없었고 항상 젊고 보기 좋게 보여야 한다는 압박은 해마다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술에 불과했습니다. 약간의 보톡스와 필러 정도였죠. 그러나 변화가 쌓여갔고 심지어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팬들조차 충격을 받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3년 그가 거의 굳어지고 비정상적으로 매끈한 얼굴로 대중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떤 이들은 그를 밀랍 인형에 비유했습니다. 그의 아들 에릭은 아빠 얼굴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겁먹은 표정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사이먼에게 어떤 헤드라인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것은 바로 그 솔직함의 순간이었습니다. 사이먼은 필러를 제거하고 다시 자연스러운 모습에 더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와 너무 쉽게 더 많은 것을 수정하고 싶어지는 유혹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급진적인 시술 대신 그는 오늘날 건강한 식단, 운동, 그리고 더 의식적인 생활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는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충분히 잠을 자며 노화를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자신이 힘들게 일궈온 삶의 일부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사이먼 코웰의 이야기는 자신을 방치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명성과 덧없음 사이에서 그는 균형을 찾았습니다. 외모와 내면의 평온함 사이의 균형을 말이죠. 오늘날 그는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이번에는 칼날이 아닌 깨달음으로 그려진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의 변화는 진정한 젊음은 매끈한 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부터 배우고 다시 시작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밝은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도 말이죠. 4. 조셀린 와일드 슈타인, 캐수먼. 조셀린 와일드 슈타인, 수십 년 동안 매혹과 경악 사이를 오가는 이름입니다. 세상이 캐수먼으로 아는 이 여성은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의 극단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난 그녀는 한때 뉴욕에서 예술상과 함께 백만장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름다움, 사치, 관심.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그녀 안에는 더 독특하고 더 매력적이며 더 달라지고 싶은 욕망이 커졌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결코 잊지 못할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셀리는 자신의 얼굴을 자신이 그토록 감탄했던 유연한 우아함을 가진 고양이에 맞춰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상실된 균형 감각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시술로 시작된 것은 끝없는 수술의 연속으로 발전했습니다. 안면 거상술, 눈꺼풀 리프팅, 광대뼈 임플란트, 필러, 이 모든 것은 영원하고 고양이 같은 아름다움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이 변신에 $400만 이상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팽팽해지고 눈은 아몬드 모양이 되며 입술은 더 도톰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은 그녀를 더 이상 여성으로 보지 않고 기이한 존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추측에도 불구하고 조셀린 와일드 슈타인은 자신이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에 띄는 특징이 유전자와 고품질 스위스 스킨케어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이 그녀를 비웃는 동안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고 신비로우며 거의 반항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외모가 단순히 얼굴 이상의 것, 즉 그녀의 브랜드, 그녀의 방패, 그녀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80세가 넘은 조셀리는 여전히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용기, 허영심, 고통이 얽힌 미스터리입니다. 자기애와 자기 상실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녀는 너무 멀리 간 여성의 비극적인 예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를 극단까지 스스로 결정할 자유의 상징입니다. 그녀를 존경하든 동정하든 조셀린 와일드 슈타인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때때로 창조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잉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피트 번스. 80년대 영국 무대를 폭발시켰고 단 한 곡으로 전설이 된 남자. 바로 You Spin Me Round Like a Record입니다. 그러나 그의 화려한 스타일, 거친 머리, 중성적인 아우라 뒤에는 자신만의 집착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예술 작품으로 만들겠다는 집착이었죠. 모든 것은 사고로 시작되었습니다. 부러진 콧뼈로 인해 피트는 처음으로 성형외과 의사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수리는 빠르게 중독으로 변했습니다. 300번 이상의 시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정, 재건, 그리고 다시 옛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시술들. 매번 그는 마침내 완벽한 거울 속 모습을 찾기를 바랐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고통, 부기, 그리고 아름다움이 목표가 아니라 미로가 될 수 있다는 쓰디쓴 깨달음. 그의 얼굴은 급진적으로 변했습니다. 때로는 록스타처럼, 때로는 조각상처럼, 때로는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트는 자신의 수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에 느끼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에게 메스는 허영심의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의 도구였습니다. 그는 평범함에 맞서 싸웠고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기대에 맞섰습니다. 모든 흉터는 그의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경고하고 멈추라고 간청했지만 피트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거의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는 헤드라인, 비판, 두려움을 비웃었습니다. 그의 변신은 자신이 이해하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세상에 대한 그의 저항이었습니다. 2016년 57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때 세상은 충격을 받았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트 번스는 그가 원했던 대로 살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괴짜처럼 진정으로. 오늘날 팬들은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용감한 독특함을 기억합니다. 피트 번스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대칭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관련이 있다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신을 창조할 용기 말이죠. 캐롤 브라이언, 한때 밝은 미소와 열린 마음을 가졌고 작은 시술이 자신감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믿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무해한 미용 시술로 시작된 것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2009년 47세의 나이에 캐롤은 간단한 회춘 시술을 원했습니다. 얼굴에 필러를 조금 넣어 더 젊고 생기 있어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녀는 현대 미용 의학을 신뢰했지만 이 신뢰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의사가 두 가지 다른 필러를 섞었고 그중 하나에 실리콘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실수였습니다. 처음에는 캐롤이 약간의 자결감만 느꼈지만 곧 그녀의 얼굴은 부어올랐습니다. 피부는 딱딱해지고 윤곽은 흐려졌으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그녀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가면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치료를 받을 때마다 상황은 악화되었고 곧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낯선 사람들은 그녀를 쳐다보았으며 캐롤은 수치심과 고통으로 가득 찬 조용하고 어두운 삶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줄 의사를 찾았지만 아무도 교정 수술을 시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013년 그녀는 재건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았습니다. 수술은 위험했지만 캐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시술 중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시신경이 손상되어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거의 참을 수 없었지만 정신적 고통은 더 심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그 당시에는 심지어 삶을 끝낼 생각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캐롤은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추가 수술을 받고 피부 이식을 하고 얼굴의 일부를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두려워했던 일을 했습니다. 다시 대중 앞에 나선 것이죠. 동정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위험을 알지 못한 채 타인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경솔함에 대한 경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60세가 가까운 캐롤은 상처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상처와 보이지 않는 상처 모두를 말이죠. 그러나 그녀는 그것들을 훈장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메아리칩니다. 아름다움은 결코 고통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캐롤 브라이언은 오늘날 비극적인 과거를 가진 여성 이상입니다. 그녀는 계몽, 용기, 자기 수용을 위한 목소리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자신을 되찾는 것이 진정한 강인함이라는 살아있는 예입니다. 7. 제시카 알베스. 정체성이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성장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준 여성입니다. 1983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로드리고 알베스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소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놀 때 그녀는 인형을 좋아했고 옷, 화려함, 색깔로 가득 찬 삶을 꿈꿨습니다. 보수적인 세상에서 그것은 용기와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몇 년 후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동시에 충격을 준 변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은 미용 시술로 시작된 것은 평생에 걸친 자아 실현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제시카 알베스는 코 성형부터 임플란트, 성전환 수술에 이르기까지 100번 이상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영혼과 일치하는 거울 속 모습을 만들기 위해 65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진정한 길을 찾고 공개적으로 여성임을 밝히기 전에는 그녀를 인간 캔이라고 불렀습니다. 언론은 판단했고 시청자들은 놀랐지만 제시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흉터는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고 모든 시술은 자신을 향한 또 다른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함, 리얼리티 쇼, 인터뷰 뒤에는 깊이 인간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시카는 의학적 합병증뿐만 아니라 외로움, 거부감, 그리고 사회가 전통적인 범주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도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미소 짓고 일어서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나는 2번 태어났다. 한 번은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한 번은 마침내 나 자신이 될 수 있었을 때. 오늘날 제시카 알베스는 더 이상 타블로이드지의 인물이 아니라 자유, 정체성, 자기애를 위한 목소리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움이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기술이 몸을 변화시키지만 용기만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시대의 거울입니다. 7 얼굴, 7 운명. 그러나 그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빛을 찾아 헤매다 화려함 속에서 거의 눈이 멀 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명성의 세계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화폐입니다. 모든 결점은 확대되고 모든 의심은 수백만 개의 눈에 비칩니다. 어떤 이들은 변화 속에서 새로운 힘을 찾고 다른 이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티 없는 미소 뒤에는 어떤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이상으로 자신을 변모시키려 했습니다. 도나텔라 베르사체는 자신의 얼굴을 권력과 생존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이먼 코엘은 나이를 이길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조셀린 와일드슈타인은 과잉의 전설이 되었고 피트 번스는 자기 창조의 순교자가 되었으며 캐롤 브라이언은 경고의 목소리가 되었고 제시카 알베스는 자신의 진실을 살아갈 용기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름다움이 피부, 대칭, 젊음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느끼고 겪고 살아남은 것의 표현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할리우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함은 환상일 뿐이지만 진정성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주름, 흉터, 모순을 포함하여 자신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결국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두려움이 멈추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너무 완벽해 보이는 얼굴을 볼 때 기억하십시오. 모든 완벽한 이미지 뒤에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동경, 고통, 그리고 우상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보여지고 싶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이야기입니다.